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입국을 하자마자 피부양자로 가입해 공짜로 건강보험료 혜택을 누려온 외국인의 악용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 E&A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조 원에 가까운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는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하지 못했죠. 중동 플랜트 사업의 발주 자체가 급감한 데다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에 애를 먹었기 때문인데요. 해외 수주의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잔액 기준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혼합형 대출까지 변동금리 상품으로 간주해 은행의 순수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끌어올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크지 않아 목표치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만 주식이냐?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전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서서 하던 시장은 왜 저는 항상 수요일 날 열에 9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아침에 낮이죠. 정오에 템베거라고 11시 50분부터 12시 40분까지 딱 12시쯤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72,000원 매수하세요. 탁 맞춰놓고 너무 잘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전 추천주로 매일 아침에 이제 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8시 55분경에 또 종목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매일 잘 갑니다. 그래서 또 어찌됐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근데 오늘 보니까 앵커님 말씀처럼 별론 것 같아요. 삼성은 우선은 모레 5일날 잠정치 실적표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삼성전자가 과연 언제 빠질지를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빠질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신다면 그럴 것 같아라고 아마 동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은 우선 반등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쉽게도 좀 시장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에서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잠시 후에도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접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잖아요. 갑자기 괜찮은 듯 했는데 어제는 코스피가 버텼어요. 코스닥 급락 나왔죠. 근데 오늘은 둘 다 이제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좀 어제 이제 테슬라가 판매량 저조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영향 따라서 오늘 2차 전지주들 얻어 터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힘든 모습이었어요. HLB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글을 올려드리지만 9월 26일부터 아침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6일부터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제자 계속 떠들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어요. 아침 제가 방송을 정오의 템베거라고 해서 1시간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자, 근데 이제 3월 한 둘째 주쯤 시작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했지? 3월 셋째 주에 했나? 그래요. 자, 어찌됐든 여기 72,000원짜리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를. 그리고 8월 달에 여기에도 드렸어요. 요 날도 드렸어요. 요거는 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갔어요. 두 번의 매수 사인을 제가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72,000원짜리는 계속 사인을 드렸던 자리예요. 추세상으로. 항상 그렇지만 기본적인 차트 자리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은 중요한 얘기 해드리기 전에 잠깐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항상 중요했거든요. 요 하단 자리가. 그래서 한 72,000원 전후로 해서 바닥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려 왔던 게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예요? SK하이닉스예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상담을 제가 여기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얘기 들 때 뭐예요?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상담 보신 분들 뭐라 그랬어요? 하이닉스 가는데 삼성 안 가. 삼성 가는데 하이닉스 안 가. 반복이었잖아. 근데 제가 뭐라고요? 팔지 마셔야죠. 가져가셔야죠.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닉스는요. 잘 보시면 자, 삼성이랑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왜 먼저 갔는지 우선 여러분들 아시나요? 왜 먼저 갔는지? 왜 하이닉스가 먼저 갔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죠, 여러분?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거였어요.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는 이슈 때문에 하이닉스가 먼저 갔던 거예요. 그런데 21년도 초에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시그널 자체가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맞죠? 납품 이슈가 먼저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로 돌아갈게요. 삼성으로 가서 보면은 삼성과 하이닉스 자리 비교를 해볼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21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점 자리 돌파했던 신고가 패턴으로 갔을 때 삼성전자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이게 그림이 나와요. 왜 그렇죠? 삼성전자가 다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엔비디아로 납품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잭슨왕이 삼성전자를 뭐 했어요? 테스트하고 있고 우리 기대하고 있다. 그 얘기 이후부터 해서 이게 급등이 나왔다고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번에 여러분 금요일 날 5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래요. 이거 아침에 제가 정오의 템베거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매일 방송합니다. 정오의 템베거 점심 드실 때 핸드폰으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방송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매일매일 장전 종목으로 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보시면은 놀라실 겁니다. 5개씩 드리고 있는데요. 단타면 단타, 장타면 장타 다 합니다. 오시면 돼요.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쵸? 발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최근에 삼성이 갔잖아요. 왜 간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갔어요. 증권가에서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1분기 실적 예상치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올리고 있어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올리고 있다고요. 작년보다 좋다, 전분기보다 좋다. 이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기대감과 또 엔비디아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대 심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핵심.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 아마 저랑 같이 낮방송 정오의 템베거를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는 내용이고 제 글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자, 삼성전자가 이제 7월 8일이나 9일쯤에 뭘 합니까? 2분기 잠정치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쵸? 여기는 무슨 이슈로 갈까요? 이때까지는 시장이.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시작을 하면 정말 실적이 반도체 쪽이 엔비디아 쪽이 얼마나 잡힐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분기가 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우리나라는 핵심 중에 핵심 뭘 못해요? 6월까지 공매도를 못해요. 이거를 자꾸 까먹어 사람들이. 6월까지 공매도를 못해요. 네. 자꾸 잊고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하잖아요. 요게 엔비디아 이슈가 같이 더해질 거예요. 주가는 지금부터 계속 갈 거예요. 7월 초까지 갈 거라고요.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삼성 주가는 계속 갈 거예요. 4월 달이나 5월 달에 어느 순간 이 9만 원대 이상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요. 10만 원도 가능할 거예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뭐예요? 2분기는 뭐로 간다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는데 2분기가 넘어가서 3분기까지는 이 기대감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날짜상으로 봤을 때 이거 공매도 세력에 그냥 타겟이 돼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계속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언제 떨어져? 7월부터 아마 여기 실적 발표 잠정치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지금 4월, 5월, 6월이잖아요. 2분기잖아요. 그렇죠? 2분기 때 어떻게든 IT 관련 쪽, 삼성전자 쪽으로는 그쪽에서 최대한 우리는 수익을 거둬야 돼요. 우선 최근에 이제 상황들을 보자면 삼성이 올라가면 사실 다른 종목들이 안 가는 게 지극히 그래요. 테마주들이 잘 안 가요. 예. 삼성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삼성이 주가. 그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주식을 뭐예요? 팔아요. 셀한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밑으로 퍼져 팔았던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 제가 낮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렸죠. 낮방송에서 수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수 효과 스프레드 현상이 발생합니다. 종목들이 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어떻게 돼요? 코스닥의 2차 전지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다가 다른 개별주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행주, 카지노, 그간에 안 가던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움직였던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화장품주들,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움직여요? 자, 근데 이게요. 삼성이 계속 가버리니까 다시 그게 어떻게 돼요? 야, 큰일 났다. 괜히 팔았나 싶다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셀, 팔아요.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이 현상이 반복이에요. 외부에 있던 자금들이 시장에 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시장이 갈 거냐고 보냐면 자, 들어보세요. 오늘도 삼성전자 외인들이 샀어요. 잘 보시면 환율 상황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인들은 나가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인들은 들어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최근에 환율은 어때요? 1350원 뭐 계속 간대요. 외인들 안 팔아요. 오늘도 외인들 나가는 것 같지만 순매수 끝났어요. 뭐가 블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상으로 외인들은 안 나가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환율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면 나갈까요? 환율이 1350원 더 갈지 더 간다고도 하는데 일단 외인들은 나갈 생각이 없어. 아예 관심이 없어. 어떻게든 2분기는 먹을 생각인 것 같아요. 시장을. 그래서 상반기까지 해서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2,800 막 왔다 갔다 어떻게든 막 가려고 진짜 넘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려고 하다 못 갔잖아요.
다시 넘어갈 그림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의 이 지수의 조정 흐름 있죠. 특히나 대형주들이 아주 얻어 터지고 있는데 요 흐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 바퀴가 돌았어, 시장이요. AI 반도체로 가다가 2차 전지 가다가 초전도체 이런 걸로 가다가 전고체로 가다가 다시 또 약간 개별주로 가다가 다시 지금 오늘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래도 AI 관련된 반도체나 장비나 전공정, 후공정주들이 다시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2분기에는. 요거 핵심인 거예요. 크게 이해하셨죠? 요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을. 아셨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짧게 드렸지만 뭐 항상 그렇지만은 뭐 시장은 또 언제든 급변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대응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정오의 템베고 낮방송에 나오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 좀 시청 부탁드리고 좀 바로 이어서 상담해 드릴 거고요. 제 상담 스타일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게 시황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런 분석들이 너무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방송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수요일만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비특을 주셨고 매수가가 6,8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우선 빅텍 종가 살펴보니까 오늘 2%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 4,89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6,800원까지 어떻게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우와. 자, 우리 이제 그 빅텍 그 문자 주신 분 시청하고 계시죠? 네. 우선은 말씀드리지만 절반은 포기하셔야 돼요. 우선은 오를 거란 기대감 자체의 절반은 포기하고 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빅텍의 전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이 구간이에요. 지금 뭔가 딱 느낌이 오실까 모르겠지만 자 6,000원대 후반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고점 영역이 있고 최근 5년간 가장 두꺼운 매물벽을 보여주는 게 7,000원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가격 부분이에요.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 자리를 갑자기 빵 뛰어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라는 거죠.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요즘은 더 잘 알죠. 빅텍 이거 가지고 뭐 큰 수익을 노리는 거는 솔직히 제한적이고 그냥 전쟁 이슈에 한번 반짝였다가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나 잘 알아요. 스페코였나요? 빅텍이었나요? 갑자기 잘 오르니까 오너일가가 팔아치웠었나?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렇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이게 사실 그래서 저는 낮방송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률이 100%가 넘어갔어요. 115%인가? 어제 고점으로 그럴 거예요.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도 추천을 드렸고 이것도 수익률이요. 한 50%인가 그래요. 요런 거를 보셨어야 됐는데 단기 급등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글로벌 정세 전쟁 분위기 같은 게 빅텍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약간은. 근데 솔직히 그거를 기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팁을 드리자면 6,000원대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고점 자리 있고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 한번 기대해 보고 그래도 1차로 뚫었던 자리들이 이제 포커스가 좀 잡히니까 그나마
6,000원짜리? 근데 5,500원짜리 넘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빅텍을 사실 매수하신 가격 6,800원대 매수하셔서 물리셨다는 것은 이거 주식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예전에 사셨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보고 전형적으로 이건 공부를 너무 안 하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트 공부도 좀 하시는 게 맞고 대응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1차로 제가 6,000원까지 말씀드리는 홀딩 하시고요.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빠지진 않을 거니까 지금부터 어떻게든 올라갈 때 잘 맞춰가지고 보셔야 되고 혹여나 튀어 올라가서 6,000원 넘어간다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해보세요. 저한테 하셔도 좋고 다른 이제 전문가도 좋으니까 꼭 서울경제에 상담하셔가지고 해결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한 5,500원부터 6,000원 사이 넘어갈 때까지는 홀딩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재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상담받고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당장 좀 수익 전환을 기대하기보다는 5,500원 부근까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 다시금 한번 상담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만 원에 7%인데요. 네. 아이고, 이건 내가 너무 일찍 물을 타가지고. 아, 물 네. 타고 추가 나니까 매수도 이미 좀 하셨고. 완전 폭락하네. 아, 매수가 45만 원 지금 맞춰져 있고 7% 비중이신데 자,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안 그래도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밀려나는 흐름이었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이 좀 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전문가님 전략을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떻게 이거를 상담을 해야 될까?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이거 5% 처음에 샀는데 한 두 달 그때 2차 전지 한창 갈 때요. 그때가 언제지? 한 두 달? 두 달? 두 달까지는 안 됐어요. 2달 정도 됐나? 2달 되셨다고요? 예. 작년에 사신 거 아니세요? 아, 작년에 샀나? 그러니까 예, 작년에 산. 가격이 안 나와가지고. 아, 예, 맞아요. 작년에 산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5% 말쯤에 샀다가 예, 2%를 내가 추가 매수를 했어요. 조금 더 사셔가지고 5%였다가 7%까지 되셨고 예. 그 낮추신 게 45만 원이신 네. 거고. 이게 근데 최근 추이 아시겠지만은 이 엔솔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다 얻어 터졌거든요. 예, 오늘 너무 심하게. 맞아요. 오늘 보면 에코프로 뭐 말해 뭐합니까? 조로록 떨어지고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현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야 도망가!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그런데 나는 물을 버렸으니. 예. 자, 근데 엔솔은 그래도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이 잡혀 있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오면은 또 실망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내려오면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36만 원대가 바닥이긴 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몇 바닥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게 내내 그 공모가 아닌가요? 공모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기억은 안 나요. 솔직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은 못 하겠고 거의 2년 됐으니까 기억 못 하겠어요. 저도. 자, 중요한 거는 언제 올라가느냐잖아요. 이 바닥을 찍고 언제 가느냐. 이게 핵심일 건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조금 고민되는 게 저도 뭐냐면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다음 끝나고 다음 주가 총선이에요. 총선 끝나고 나서 시장이 한 번 더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주는 게 어디냐면은 그래도 총선도 그 근처도 마찬가지지만 삼성 1분기 실적이 좋다는 것은 2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AI 반도체 쪽이 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 자체가 당분간은요. 바람이 조금 불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1분기 2차 전지주도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에 회복이 되는지까지 아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되냐면 8월이에요. 8월.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가 회복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 당장 안 가요. 주가. 당장 안 갈 거고요. 현재 이 구간대에서 살짝 떨어졌다가 반등이 일부러 나오더라도 40만 원 정도가 우선은 요 40만 원 전후로 해서 한계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올려치더라도 이 40만 원대부터 해서 40만 원 초반대에 몇 개월을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매수가가 안 높아요. 안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하고만 계시면은 손실은 안 보실 거예요. 다만 좀 그래서 장기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까지 보셔야 돼요. 네. 최소한. 지금부터 4개월. 그렇게 안 보시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거 LG 에너지 양산하고 뭐 이런 좋은 뉴스는 앞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그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좋은 뉴스야 뭐 많아요. 네. 다른 회사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한 이치로요. 엔솔의 2차전지 이슈를 꺼내놓고 삼성의 엔비디아 AI 이슈를 꺼냈을 때 기관과 외인은 어디를 볼까요? 엔솔 안 봐요. 그렇죠? 삼성으로 본다고요, 관련주들로. 삼성이 끝내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삼성이 끝나는 게 7월 넘어가야 돼요. 1차로. 예. 삼성이 2분기 실적 발표 맞춰가지고 이제 시장이 공매도가 되잖아요. 7월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부터 해서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이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될 거예요. 그때 보고 이제 그 바닥에서 이제 이런 엔솔 같은 애들이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8월 달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2분기, 반기. 네. 그때 보시면 1분기 2차 전지주의 실적이 안 좋아요. 2분기 때 회복이 됐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8월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 얼추 맞물려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2차 전지주들이 특히나 엔솔이 큰 움직임을 갖고 가기에는 기대를 접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올라가겠구나 그냥 믿고 묻어두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는 게 맞아요. 매수가가 그렇게 부담 가지는 않는 건가요? 내가 부담은 비싸게 안 산 가세요. 네, 그나마 낮으셔서 부담은 없으셔도 괜찮으니까 물 타지 마세요. 물 타시더라도 물도 타지 말까요? 안 떨어져요, 단가. 타지 마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봤자 40만 원 뭐 초반대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 정도는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일 수 있는 수치니까 굳이 그렇게 돈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삼성 AI 반도체 쪽 관련한 이슈들이 다시 움직일 거니까 1분기 실적 받으면서 그걸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홀딩 하셨다가 한 7월, 8월 됐을 때 움직이면 다시 대응을 하시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당장 수익 전환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최소한 4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헬게요. PNT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4,250원인데요. 네. 8%. 44,250원에 8%, 18% 비중.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4만 원대였습니다. 좀 네. 매수가를 이탈해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략 한번 세워주세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걱정이실까요? 이거를 그냥 갖고 가야 되는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빠졌는데 근데 2차 전지가 좀 안 좋다고 지금도 좀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근데 2차 전지가 안 이거는 좋다고 그거 예, 말씀하세요. 네. 그거하고 좀 틀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고가 그 에코프로 같은 그
그쪽하고 조금 관련이 좀 들더라고. 삼성 사실은 우리 아들이 SDI 쪽이랑도 샀거든요. 가깝기도 하고요. 네, 그렇긴 한데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왜 이렇게 좀 흔들리냐면 네. 삼성이 가는 것도 있지만 1분기 네.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시장에 작년부터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하반기 때 실적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4월 되니까 1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다 보니까 그간에 조금 삼성의 힘과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와 더불어서 좀 갔었는데 이게 조금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더 앞서면서 그냥 흘러내린 게 있고 테슬라가 또 불을 지핀 게 뭐냐면 판매량이 테슬라가 저조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게 2차 전지가 당장은 좀 안 좋겠구나 하면서 오늘 또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제 LG 엔솔 상담해 드렸지만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래도 PNT는 그나마 좀 가볍단 말이에요. 이슈가 한번 싹 불면 한 번은 슈팅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시는 대로 2차 전지가 좀 난 별로인 것 같아 생각하시면 아마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반등은 한번 있을 거예요. 이게 시장 영향으로 빠진 거니까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순식간에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5일 날 잠정치를. 그러면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증권가 예상치보다 잘 나올 거예요. 계속 증권가가 예상치를 올렸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IT 관련주들 실적 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그게 실적 발표가 줄줄이 언제 있냐면은 5월과 6월에 있다고요. 그럼 그 종목들을 선점하려고 기관들과 외인들이 그 관련 밑에 삼성전자, AI, 반도체 하청들로 매수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소외를 받긴 해요. 그래서 물은 타시면 안 되고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오면 정리하셔서 차라리 삼성 AI 쪽으로 해서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나아요. 이 비슷한 시총으로. 제가 47,000원까지 보고 샀거든요, 사실은. 네. 그것까지는 못 가겠죠.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이슈 한번 붙으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 상간으로는 20%까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능은 할 건데 과연 시장에서 이쪽 2차 전지 쪽으로의 과연 얼마나 많은 시선을 줄지 저는 그건 좀 의문스러워요. 지금 좀 걱정스러워요. 삼성의 실적 발표 때문에. 네. 삼성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2차 전지주들은 당분간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반등 좀 나오면 정리하시고 삼성 관련 하청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게 2분기에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2분기는 좀 힘들겠지만 3분기 이후로 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공매도가 되는 시기 자체, 우리나라 공매도가 되는 시기 자체가 7월부터예요. 그때 급등한 IT주들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밑에 있던 애들이 움직일 거라서 2차 전지가 다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 시기 보고 대응 다시 하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PNT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한동안 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또 비슷한 시가총액대 삼성 관련한 AI 관련주를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스모 화학이고요. 네. 비중은 5%고 금액은 53,600원에 네, 구입했어요. 53,600원 매수가에 5%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35,750원입니다. 지금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아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다른 2차 전지주들도 비슷한 시기에 좀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거의 한 1년 좀 되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우선은 최근에 2월 달 바닥 찍고 돌리긴 하는데 네. 이때 다 같이 좀 돌려 올리긴 했는데 오늘 많이 빠진 거는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다 얻어 터져가지고 이유는 그냥 뭐 테슬라 판매량 저조 이슈도 있고 오히려 좀 삼성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또 AI 쪽이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수급이 잘 들어오던 기관들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매도가 나가기 시작해요. 외인들은 이미 나가기 시작했고 연기금이 매도가 나갔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혹여나 연속적일까 봐 좀 걱정이 들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코스닥의 큰 대바닥이라 하잖아요. 큰 바닥으로 보면은 31,000원이나 32,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차트는 그래요. 차트는 그러면 그때 5%더 차트는 살까요? 그러한데 네. 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네. 다 2차전지 주 상담만 들어온 2차전지 주 희한하게 자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제가 오늘 방송 계속 보셨죠 지금 제 방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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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똑같아요 패턴 네. 2차전지주들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하죠 다 네. 이거 아시죠? 네.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1분기, 2분기 올해 상반기까지는 힘들 수 있다고 얘기 나왔던 거예요 1분기는 확실했어요 2분기는 몰라 아직 그쵸? 2분기는 모르는 게 AI가 어찌됐던 그 저기 2차 전지도 끌고 가거든요. 전력난 때문에 그 이슈가 있긴 한데 큰 구조상의 틀에서는 우선은 2분기 상반기까지는 AI 쪽 반도체 쪽이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삼성이 1분기 실적이 좋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났어. 2분기는 더 좋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4월 초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좋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밑에 하청업체들 실적이 좋겠구나 하죠. 네. 근데 그 하청업체들의 실적은 언제 발표하냐면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사들 언제 발표하냐면 5월이랑 6월 발표해요. 실적 발표를 1분기를. 그때 발표하거든요. 코스닥은 6월이잖아요. 5월에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관들 외인들 삼성 실적 좋으니까 미리미리 선점대여 하려고 종목들을 산다고요. 큰 손들 개인들도 구치 크신 분들도 매수를 들어간다고요. 삼성 체크한 다음에 그럼 자연스럽게 AI 쪽 반도체가 다시 가요. 최근에 좀 안 갔는데 다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가고 나서 그다음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다시 2차전지 가는 거예요. 그 2차전지 언제 가냐? 삼성이랑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7월 초에 한단 말이에요. 잠정치를. 네.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들어갈 거예요. 외인들은. 네. 그럼 자연스럽게 AI는 한 템포 쉬어갑니다. 그러면서 시선 쏠림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자연스럽게 2차 전지로 가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2차 전지주들은 하반기 때 실적 회복이 된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죠. 네.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죠. 네. 그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전체 2차 전지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큰 시세의 흐름, 삼성전자가 가고 뭐 한미반도체를 등등 해가지고 리노그룹 등등 해가지고 AI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갔던 흐름 자체는 2차 전지는 올해 하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봤을 때 우선 당장의 이슈에서 코스모화학이 뭐 이슈거리에 맞춰서 살짝살짝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기에는 올해 최소한 3분기 봐야 돼요. 3분기 이후로 봐야 돼요. 네. 이게 코스모학이 가벼운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크잖아요. 그 나름의 무게가 있어요. 네. 그럼 가볍게 무슨 테마성 이슈 가지고 얘가 휙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매물벽 보이실까요 혹시? 네네.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가. 이 자리를 뚫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가면은 팔 사람들이 계속 널려 있다고요. 가다가 팔고 올라가면 팔고.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딱 열어봤을 때 가려는 것 같은데 윗골이 왜 또 떨어질까? 윗골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 전체가 확 돌아서는 게 아닌 이상은 이 패턴이 반복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올해 하반기 넘어가면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는 거니까 최소한 올해 진짜 3분기 보셔야 돼요. 여름 이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가서 물을 타든지 말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지금은 아니고. 네. 도움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네, 도움 우선은 됐어요. 홀딩 하셔야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출연해 주고 계시니까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BS요. SBS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7,000원 50%입니다. 네, 37,000원 매수가에 50% 비중이신데 지금 종가가 26,000원대입니다. 매수가도 이탈을 좀 했고 지금 비중이 좀 커서 걱정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SBS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근데 제가 이 SBS라는 종목은 진짜 저도 안 사기도 하고 보지도 않고 그런 종목인데, 이거 혹시 언제 사셨어요? 2달 전에 샀는데 두 달 전에? 37,000원이 아니고 27,000원이 매수가가요. 그렇죠. 네네, 잘못해서 27,000원. 27,000원 깜짝이야. 네. 27,000원 다시 체크할게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고점이시라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자, 이거 근데 어떤 경위로 사신 건지 좀 궁금해요. 태영건설이 테이크아웃이 그것 되면 이것도 같이 SBS 지분 이것 때문에 오를 거라 생각해서 산 거거든요. 그거를 보신 거구나. 네. 근데 태영건설이 최근에 이게 정지당했잖아요. 네. 이거 회사 없어질 것 같던데 이게 같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주식 세계는 좀 뭔가 호재성으로 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갈 거라 생각을 해도 한 종목 자체가 어떻게든 이렇게 시장에서 낙오되거나 없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같은 관련주들은 같이 그냥 동반 나락으로 가거든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 논리랑 좀 다르게 움직여요. 네. 주식이 심리적으로 주식은 심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뒤도 생각 안 하고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에이, 안 봐! 그러고 막 이렇게 SBS를. 네.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좀 있으면 27,000원 단가는 그래도 괜찮으시니까 네. 저는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조금이라도 정리하려고 올라오면. 하는데 두 번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네요. 3월 달에도 있었고 네. 몇 차례 있었는데 못 파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꼭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오셔야 되고 나오셔서 요거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삼성 관련된 그 AI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네. 최근에 좀 안 움직였거든요. 네. 한번 갔다가 죽었는데 걔들이 다시 갈 거니까 그쪽 보셔야 돼요. 시장 돈이 다 글로 갈 거예요. 지금 당장 요건 SBS 개별주잖아요. 네.
개별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뭐 단기 뭐 개별 이슈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기다려 보시던가. 한번 급등 나오면 바로 파는 걸로 기다려 보시던가. 아니면 조금만 반등 나와서 매수가 위로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수익 손실 안 보시고 나오셔서 현금 확보하신 다음에 총선 이후에 주식하시면 되거든요. 떨어질 때. 네. 그때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다시 보셔서 매수하시던가. 그래서 SBS는 사실 잘 안 보는 종목이에요, 많이들. 그래서 네. 그냥 이거 누군가 장난치고 나가는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손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냥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뭐 손해볼 종목은 아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현금 확보를 우선적으로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것인가요? 하이닉스 네, 13만 4천 원에 25%거든요. 네. 목표가를 20만 원 잡고 있는데 저번에 올랐다 빠져가지고 지금 걱정돼서. 아, 20만 원까지 노리고 있는데 기회를 한번 놓쳐서 걱정 좀 네. 되신다고. 자, 20만 원 다시 한번 기회가 올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시청자님, 예. 아유 남들 아, 대비해서는 팬입니다. 그 걱정도 아닙니다, 그죠? 아 팬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걱정도 아니고 예. 제가 매수 사인 드릴 때 사신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잘 못 들었어요. 매수 사인 드릴 때 사신 것 같은데요. 2월 초나 뭐 어쨌든 간에 예. 그런 거 같으시고 목표가를 수정해 드릴게요. 예. 25만 원 아. 팔지 마시고 25만 원. 안 해요? 예? 높아요? 아니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불안해서.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고 예. 그냥 뭐 많이 오르고 삼성으로 너무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정리하는 물량이 좀 있던 건데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예.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조정이 나왔다 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조정이 폭 자체가 여기서 빠져봤자 저는 5% 정도라 생각해요. 네네.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라서 예. 왔다가 다시 갈 거니까 그냥 조금만 여유롭게 올해 상반기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요새 너무 빠져가지고 좀 불안해서. 그럼 불안하시면 파셔도 돼요, 사실. 아니 전문가님 말 들으려고요. 너무나 팬이라. 네네. 아 진짜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팬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걱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 7월 달부터 공매도가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해요, 제가. 예.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보시고 예. 상반기 이후에 공매도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조금 고민해본 다음에 다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선 홀딩 사인 드릴 테니까 예. 약 조정이 좀 더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상담 접수가 안 돼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 매주 낮 시간대에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또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시간 노려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에 삼성전자 더 갈 수 있다라고도 들어봤고요. 빅텍은 우선은 홀딩을 해보시고 5,500원에서 다시 한번 추이를 살펴보자 짚어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다리며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보다 긴 호흡으로 주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